20년 만에 남편과 뜨거운 밤을 보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올해 58살인 마가렛, 사람들이 맥이라고 불러요. 저와 데이비드는 30년 차 부부이고 이미 장성에서 독립한 변호사 딸 에밀리가 하나 있어요. 에밀리가 태어난 후 우리는 서로에게 남녀로서보다는 아빠와 엄마가 되어버렸고 자연스레 부부관계도 멀어졌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건 38살 때 온 가족이 코널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6살이었던 에밀리가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고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방에서 오랜만에 키스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잠든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가지긴 했지만 서로에게 큰 감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데이비드는 편하게 옷을 벗고 다니고 저도 방귀를 뀌고 서로 사랑한다고 포옹은 하지만 마치 고양이가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로맨틱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죠. 그러던 2019년 봄, 제 가슴에서 작은 덩어리가 만져졌어요. 다행히 양성으로 판명되어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유방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음을 의식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죠. 언젠가는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제 몸을 보이거나 도움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음모가 없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 왁싱을 결심했어요. 왁싱은 꽤 아팠어요. 한두 번으로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아서 완전히 털이 나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시술을 받아야 했고 8개월 정도 걸렸어. 저는 유방의 덩어리나 왁싱에 대해 데이비드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러던 어느 여름날 우리 부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더운 여름날 데이비드가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낮에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왔는데 탈의실에 있던 데이비드와 마주쳤고 제 알몸을 보게 되었어. 데이비드는 제 아랫도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수건을 움켜쥐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순간 데이비드의 눈빛이 변하면서 좀 더 보여달라고 했어. 데이비드는 제 수건을 빼앗아 제 몸을 닦아주더니 알몸인 저를 식탁에 앉혔어요. 제가 춥다고 하자 그는 제 어깨에 큰 목욕 타월을 둘러주었. 저는 왁싱한 부분을 들켜서 혼날 줄 알았는데 데이비드는 오랜만에 제 알몸을 보고 흥분한 것 같았고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우리는 침실로 향했. 2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 데이비드는 중간에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5번째쯤부터는 예전의 감각을 되찾은 것 같았어. 그 후로 3개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부관계를 갖고 있어요. 주로 데이비드가 먼저 데이비드와 다시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는지 길에서 남자들이 말을 꺼는 일이 잦아졌어요. 제 여성성이 높아진 걸 제 인생 첫 전성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지는 않아요. 저는 데이비드를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데이비드와 부부관계를 즐기며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이 작은 해변 마을에서 5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제 삶은 마치 오래된 서점의 책장 먼지 쌓인 채 잊혀가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름날 마치 누군가 그 책장 구석에서 잊혀진 고서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먼지를 털어내듯 제 삶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어. 저는 마가렛, 사람들은 맥이라고 부르는 58세의 사서예요. 남편 데이비드와 저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 30년째 살고 있어. 데이비드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고 저는 이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고 우리는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 익숙함은 때로는 편안함으로 때로는 권태로움으로 다가왔어. 우리 사이에는 에밀리라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어요. 에밀리는 똑똑하고 야무진 변호사가 되었고 런던에서 독립해 살고 있었. 에밀리가 떠난 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조용한 정막이 흘렀어요. 마치 커다란 저택에 단둘이 남겨진 것처럼 서로의 숨소리, 발소리, 심지어 침묵마저도 크게 울리는 듯했.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마치 오래 끓인 수프처럼 밋밋하고 미지근해져 있었어. 제 삶은 도서관의 책들처럼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데이비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서관에 출근의 책을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가끔씩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죠. 저는 이런 잔잔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다고 생각했. 하지만 그 호수 깊은 곳에는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제 가슴에 작은 콩알만한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덩어리는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그림자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저는 애써 그 덩어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샤워를 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덩어리는 제 존재를 상기시켰어요. 마치 제 안에 숨겨진 비밀처럼 저를 올가매는 듯했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그 덩어리가 양성종양이라고 말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마치 오래된 책처럼 누렇게 변색되고 낡아서 결국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책장 구석에 처박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저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책 속의 주인공들처럼 저도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는 모험을 떠나는 용감한 기사도 신비로운 마법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왁싱에 대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는 왁싱의 장점, 방법,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 저는 왁싱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책에 끌렸어요.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저를 유혹하는 듯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왁싱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 마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제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 하지만 왁싱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망설였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왁싱숍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올리비아를 만났어요. 올리비아는 젊고 아름다운 왁싱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상냥했고 왁싱에 대한 저의 불안감을 덜어주었. 그녀는 마치 마법사처럼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 몸의 불필요한 털들을 제거해 주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 몸의 일부가, 그리고 제 삶의 일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았죠. 왁싱을 마친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 그녀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 저는 이 변화를 데이비드에게 비밀로 했어요.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 저는 그저 조용히 이 작은 변화를 즐기고 싶었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저만의 은밀한 즐거움이었.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저는 정원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햇살 아래 누워 따뜻한 햇볕을 온몸으로 느끼며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데이비드가 정원으로 나왔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눈은 제 아랫도리에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그제야 제가 왁싱한 사실을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마치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다 들킨 학생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 저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가슴의 덩어리, 왁싱을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감까지 모두 이야기했어. 데이비드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키스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열정적으로 키스했죠. 그날 밤,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 밤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 그 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고 부부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 나이를, 제 몸을, 제 삶을 사랑해요. 저는 58세의 마가렛, 매기,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받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시집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 시집에는 사랑, 이별, 삶,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시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시들을 읽으며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했던 그 사람을 생각했죠. 저는 데이비드에게 그 시집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시집은 우리의 사랑과 삶을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 저는 그 시집의 첫 페이지에 우리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 우리의 결혼, 에밀리의 탄생,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 저는 그 시집을 데이비드에게 주었고 그는 감동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그 시집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죠. 우리는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걸었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맥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데이비드. 당신은 제 인생의 등대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영원한 시작이에요. 어느 날, 에밀리가 우리를 방문했어요. 에밀리는 런던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주 우리를 찾아오곤 했죠. 에밀리는 우리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에밀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글쎄다, 에밀리. 그냥 삶이 아름답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할까? 저는 에밀리에게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왁싱, 데이비드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삶에 대해서 말이죠. 에밀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어요. 정말 멋져요. 엄마, 아빠,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에밀리는 우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에밀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에밀리가 떠난 후 데이비드와 저는 조용한 저녁을 맞았어요.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맥이, 당신은 정말 용감한 여자야.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왁싱을 결심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하지만 그게 당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지.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젊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어요. 바로 사랑의 시 낭송회였죠. 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사랑에 대한 시를 낭송하고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행사 당일,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젊은 연인들, 노부부,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낭송회의 사회를 맡았고 데이비드는 저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 결혼,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낭송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 데이비드와 저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낭송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맥기,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야.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꿨어. 데이비드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했죠.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고 우리는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맥기, 우리 내년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데이비드가 갑자기 물었어요. 글쎄요. 당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좋아요. 저는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해요. 데이비드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죠. 어느 날 저는 에밀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에밀리는 기쁜 목소리로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데이비드도 뛸 듯이 기뻐했죠. 우리는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에밀리, 정말 축하한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를 바란다. 저는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에밀리가 아이를 낳은 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는 손주를 돌보며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죠. 손주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안에 가득 찼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다가와 저의 곁에 앉았어요. 맥기, 당신은 정말 좋은 할머니예요. 데이비드는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당신도 좋은 할아버지예요. 데이비드.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 우리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 연인, 그리고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해변을 찾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죠. 맥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당신은 그날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었죠.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나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데이비드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 우리는 해변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은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맥기,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데이비드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저는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할 거예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세월은 흘러 어느덧 제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고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70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에밀리는 저를 꼭 안아주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죠. 고맙다, 에밀리. 너와 너의 가족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저는 에밀리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에밀리의 아이들, 저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저에게 달려와 포감겼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는 저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죠. 할머니도 우리 손주들 많이 사랑한단다. 데이비드는 저의 곁으로 다가와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예전보다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따뜻함만은 변함없었죠. 맥이,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함께 불어 껐어요. 촛불이 꺼진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저 별들처럼 저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난 날들을 회상했어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행복했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는 언제나 데이비드가 있었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감사했어요. 그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저는 그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저의 가족, 친구, 그리고 데이비드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죠. 그리고 저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신께 감사드렸어요. 저는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삶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분명 아름다움과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데이비드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저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저는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사랑과 행복은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저는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죠.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저는 거울 속 낯선 노인의 모습에 흠칫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외면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제 나이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예전 같지 않게 숨이 가빴고 작은 글씨는 돋보기 없이는 읽기 힘들었죠. 어느 날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나 늙었나 봐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풀 죽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맥이,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내 눈에는 당신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여전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군요. 저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어느 날 에밀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데이비드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데이비드는 언제나 건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의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해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서둘러 데이비드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검사 결과 데이비드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데이비드에게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데이비드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고, 데이비드, 당신 꼭 건강해져야 해요.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귓가에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데이비드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맥이, 걱정 말아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 거예요. 데이비드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데이비드의 곁을 지켰죠. 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그와 함께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맥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데이비드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맥이.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었. 며칠 후 데이비드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 숨결을 느꼈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죠.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잘 가요, 데이비드. 편히 쉬세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는 저의 모든 것이었고 저의 삶의 이유였죠. 데이비드가 없는 세상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 어느 날 저는 데이비드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에는 우리의 첫 만남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회상했어요. 그와 함께 웃었던 일, 슬펐던 일, 사랑했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 일기장 속 데이비드는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칭찬했고, 저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했. 저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데이비드의 사랑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데이비드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사랑은 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을 간직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저는 도서관에 다시 나가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죠.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젊은 시절의 데이비드와 닮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저에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그 청년에게 데이비드가 좋아했던 시집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청년은 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는 청년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청년.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저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캄캄한 밤하늘에는 데이비드가 좋아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데이비드,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저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가 없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장을 정리하다 문득 그가 좋아하던 작가의 신간을 발견했을 때, 에밀리가 보내온 손주들의 재롱 섞인 영상 속에서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걷던 바닷가를 떠올릴 때, 저는 언제나 그가 제 곁에 있다고 느꼈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저도 8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데이비드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죠. 에밀리는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고 손주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데이비드와 함께 자주 찾았던 바닷가를 찾았어요. 여전히 푸른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해변으로 밀려왔고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해변을 걸으며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걷던 기억, 그가 저에게 들려주던 아름다운 시구절, 그리고 그의 따뜻한 미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죠. 저는 해변의 바위에 앉아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데이비드에게 말을 건부서요. 데이비드,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사랑 덕분에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당신과 함께 쓴 이야기였다고.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저는 그 바람 속에서 데이비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저의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남겨준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겠다고. 시간은 또다시 흘러 저는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져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죠. 에밀리는 저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고 간병인은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어느 날 간병인이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혼자서 살아오셨어요? 저는 간병인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그 사람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데이비드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 있으니. 간병인은 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그는 젊은 시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그는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맥이, 이제 함께 가.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길은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해변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저의 임종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아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 에밀리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저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저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는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영원히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이 세상에 남겨진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그들을 비추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 이것은 저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장례식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어요.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저와 데이비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 사람들은 저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했어. 장례식이 끝난 후 에밀리는 저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는 데이비드가 저에게 선물했던 시집과 그가 쓴 일기장도 있었. 에밀리는 그 시집과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이 시집과 일기장을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약속했어요. 시간이 흘러 에밀리의 아이들도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종종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밀리 덕분에 비록 직접 뵌 적은 없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 어느 날 에밀리의 손녀가 에밀리에게 물었어. 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연히 같은 해변에서 만났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첫눈에 반했고 할머니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었. 그렇게 시작된 두 분의 사랑은 평생 동안 이어졌다. 에밀리의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 정말 로맨틱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에밀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 그래, 너도 꼭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될 거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도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에밀리는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사랑 이야기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랐어.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이. 그리고 에밀리는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녀의 엄마와 아빠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 곁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그들을 비추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에밀리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주들에게 자신의 엄마와 아빠, 즉 그들의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죠. 얘들아, 너희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단다. 두 분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셨지.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증조할머니는 그분을 잊지 않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사셨단다. 에밀리의 손주들은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증조부모님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분들의 사랑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에밀리의 손주 중 한 명이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에밀리는 손주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는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단다. 그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먼 훗날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단다. 에밀리의 손주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엄마와 아빠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사랑은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그녀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죠. 에밀리는 다짐했어요.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사랑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전해주겠다고. 그 사랑 이야기가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에밀리는 믿었어요.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그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흘러 에밀리도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 그들은 증조모와 증조부로부터 시작되어 어머니에게서 들어온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특히 그 이야기는 가족의 가훈과도 같았. 에밀리의 후손 중 한 명인 토마스는 위대한 사랑을 이룬 조상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수년간 자료를 모으고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 이야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오랜 집필 끝에 드디어 책을 완성했. 책의 제목은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책에는 1960년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을 지켜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졌.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 어느 날 토마스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영원한 사랑을 읽고 감동받은 한 독자의 사연이 적혀 있었어. 독자는 자신도 마가렛과 데이비드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고 썼지. 토마스는 독자의 편지를 읽고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책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 토마스는 영원한 사랑의 후속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후속편에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었.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생하게 그려낼 계획이었어. 토마스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소중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 사랑의 계승을 출간해. 이 책은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후손들의 삶과 사랑을 다루었죠. 특히 그들의 딸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어요. 사랑의 계승은 전작 못지않은 인기를 얻으며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 사람들은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았. 어느 날 토마스는 한 늙은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딸 에밀리라고 소개했. 에밀리는 이미 90세를 넘긴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총명했어. 토마스 씨, 저는 당신의 책 영원한 사랑과 사랑의 계승을 감명 깊게 읽었.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 에밀리 여사님,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여사님의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토마스는 에밀리와 오랫동안 통화를 하며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 에밀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주었. 제 부모님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 두 분의 사랑은 저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 에밀리의 이야기는 토마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 그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 통화가 끝날 무렵 에밀리가 말했어. 토마스 씨,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써주실 수 있나요? 제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의 이야기도 당신의 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 토마스는 에밀리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어. 물론입니다. 에밀리 여사님. 여사님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쓸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토마스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로 결심했어. 그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가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고 그 사랑 이야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했어.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에밀리와의 통화 이후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집필에 몰두했어요. 그는 에밀리의 가족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했죠. 그는 에밀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의 삶 속에서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제목은 사랑의 메아리로 정해졌어요. 이 책은 에밀리의 후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사랑의 메아리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어요. 이 책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었죠. 어느 날 토마스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라고 소개하며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죠. 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읽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 책은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저도 마가렛과 데이비드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토마스는 젊은 여성의 이메일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쓴 책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작가로서 큰 보람을 느꼈죠. 토마스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해 사랑의 위대한 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망했죠. 어느 날 토마스는 에밀리의 후손 중 한 명인 젊은 여성 소피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피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읽고 자신의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죠. 저는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두 분의 사랑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소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랑의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선단체였죠. 토마스는 소피의 꿈을 응원했고 사랑의 재단 설립을 돕기로 약속했어요. 그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인쇄 수익금 일부를 사랑의 재단에 기부했고 재단의 홍보대사를 맡아 재단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죠. 사랑의 재단은 소피와 토마스의 노력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그들의 건강과 교육을 돕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죠. 사랑의 재단의 활동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활동에 감동했고 재단의 기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 사랑의 재단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자선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토마스는 사랑의 재단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했어요. 행사에는 재단의 후원자들과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죠. 토마스는 행사에서 연설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재단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재단은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위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의 재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재단이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통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토마스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토마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토마스는 사랑의 재단 활동과 영원한 사랑 시리즈 집필을 통해 바쁘지만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꼈죠. 어느 날 토마스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앨범에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토마스는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토마스는 사진 앨범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마가렛 할머니, 데이비드 할아버지,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저의 삶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저는 두 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통해 그리고 사랑의 재단 활동을 통해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죠. 시간이 흘러 토마스도 노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지필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갔고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기록했죠. 어느 날 토마스는 자신의 손녀에게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자신의 손녀가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바랐고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망했죠. 사랑하는 손녀에게 이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물려주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이야기란다. 나는 네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토마스는 자신의 손녀에게 영원한 사랑 시리즈와 함께 자신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었어요. 토마스의 손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계속해서 써나갔어요. 그녀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했죠. 그녀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통해 사랑의 위대한 힘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그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사랑 시리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이 시리즈는 단순한 소설 시리즈를 넘어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어느 먼 훗날 한 젊은 작가가 영원한 사랑 시리즈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이 시리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젊은 작가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작가들을 동경했고 그들의 뒤를 이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랑의 위대한 힘과 그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젊은 작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영원한 사랑 시리즈의 작가들의 뒤를 잇는 사랑과 희망의 작가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갔어요. 마가렛과 데이비드, 에밀리와 토마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먼 훗날 세상이 많이 변한 뒤에도 영원한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 그리고 사랑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원한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지침이자 위대한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니까요.